병실 안은 고요했다. 기계음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삐, 삐, 그 소리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들렸다. 김정도 78살.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천장도, 벽도, 침대 시트도 모두 새하얗다. 그의 시선이 탁자 위로 향했다. 그 위엔 초 하나가 꽂힌 케이크가 있었다. 조용히 중얼거린다.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그는 케이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입술이 떨려 올라가지 않는다. 복도는 조용하고 문은 열리지 않는다. 누군가 들어올 것 같던 기대는 점점 무너진다. 탁자 위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불빛도 알림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예전엔 생일날이면 식탁에 케이크가 2개나 올라왔었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아내가 박수를 치고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지. 그의 시선이 천천히 사진으로 향한다. 아내와 2 자식이 함께 웃고 있는 낡은 가족 사진. 유리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다. 그는 손을 들어 사진을 닦아내며 낮게 말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돈 버느라 가족을 보지 못했지. 그래도 그땐 그게 사랑이라 믿었어. 눈가에 물기가 고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삼킨다. 남자의 눈물은 약해 보인다고 배웠던 세대였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오늘 생신이시라면서요. 축하드려요, 김정도 어르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컵케이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작은 촛불이 켜졌다. 그는 가느다란 숨으로 불었다. 후, 촛불이 흔들리다 꺼졌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젠 누가 내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 기계음이 다시 이어지고 바람이 커튼을 스친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본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들어온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지. 그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켠다. 화면 속에서는 젊은이들이 웃으며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린다. 참 잘들 웃는다. 그때 나도 저랬지. 그는 다시 케이크 쪽으로 눈을 돌린다. 내 생일을 축하해, 김정도. 자신에게 말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린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김정도 어르신, 내일 변호사님 오신다네요. 그는 시선을 멈춘다. 눈빛이 잠시 흔들린다. 그래, 이제 그 일도 마무리할 때가 됐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모두 떠나도 남는 게 있다면 그건 마음의 빚이겠지. 나는 아직 그 빚을 갚지 못했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진다. 기계음이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의 생일은 그렇게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는 약한 햇살이 비쳤다. 창밖에서는 눈발이 흩날렸다. 간호사가 커튼을 걷자 김정도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얼굴엔 밤새 잠들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차 한 잔과 덮이지 않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서류를 펼쳤다. 유언장. 흐릿한 시선이 제목 위를 천천히 훑는다. 손가락이 떨리고 잉크 자국이 손끝에 번진다. 그는 낮게 중얼거린다. 이제 다 정리해야지. 남은 시간보다 정리해야 할 일이 더 많으니.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한 줄 한 줄 써내려간다. 나는 김정도, 78세. 본인의 의지로 이 글을 남긴다. 나의 전 재산은 박선영에게 남긴다. 그의 펜 끝이 잠시 멈춘다. 박선영. 그 이름을 입술로 조용히 되뇌인다.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다. 어르신, 변호사님 오신다고 하네요. 지금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소.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잠시 후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변호사였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물었다. 정도 선생님, 정말 이 내용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김정도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요. 박선영. 그 여자는 나의 마지막 가족이요. 변호사는 조심스레 펜을 건넸다. 서류 위에 서명 한 줄이 들어간다. 김정도. 그 글씨가 마치 인생의 끝자락처럼 흔들렸다. 변호사가 묻는다. 자녀분들이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계십니까? 그는 웃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떠난 지 오래요. 돌아올 이유도 자격도 없지.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다. 밖에서는 휠체어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는 소리, 종이가 닫히는 소리가 병실을 채운다. 그 순간 김정도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 한편에 오래 묻어두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죽을 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손을 올렸다. 창문 밖으로 눈이 흩날린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선영아, 고맙다. 너는 나를 사람으로 남게 해줬다. 그는 다시 펜을 들어 작은 쪽지를 하나 썼다. 내가 세상 떠나면 그 아이가 내 곁에 있게 해주시오. 그는 그것을 유언장 사이에 넣었다. 변호사가 일어나며 인사했다. 곧 공증이 완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소.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남은 건 펜 냄새와 종이의 마른 질감뿐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봤다.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생겼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늦게 자라나는구나.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이어지고 창밖에서는 눈이 천천히 쌓였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평생 묵은 후회의 무게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선영아,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너만은 기억될 거야.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사라졌다. 창밖에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그 빛이 봉투 위를 스쳤다. 유언장. 그 단어가 고요히 그러나 묵직하게 남았다. 그날 이후 아무도 모르는 일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병원 건물 앞 주차장에 검은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그의 얼굴엔 초조함보다 계산이 먼저 묻어 있었다. 김정도의 장남 김태훈. 그는 휴대폰을 붙잡은 채 빠른 걸음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지금 상태는 어때? 아직 살아계시지?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불편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한편 강남의 한 미용실. 김정도의 딸 김미정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며 전화를 받았다. 뭐?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고?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당연히 나도 가야지. 내 몫은 내가 챙겨야 하잖아. 며칠 뒤 병실 앞 복도에 두 남매가 마주 섰다. 잠시의 침묵. 그들은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형, 아버지 상태는 어때? 의식은 있으셔. 근데 상황이 좀 이상해. 무슨 뜻이야? 유언장 얘기가 나왔대. 유언장?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병실 문을 열자 노인의 등 뒤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김정도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다. 왔구나. 미정이 다가가며 말한다. 아버지, 유언장 얘기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도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뜻 그대로다. 아니, 가족이 있는데 왜 그 여자한테 다 주시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훈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혹시 누가 협박이라도 한 겁니까? 그의 말투는 걱정보다는 의심이었다. 김정도는 미소를 지었다. 협박이라 그런 게 통할 나이가 아니지 않나. 공기 속에 묘한 긴장이 흘렀다. 미정이 다시 말했다. 그 여자가 뭐길래요? 아버지 곁에 붙어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정도는 그 말을 끊었다. 그 여자는 나보다 더 오랫동안 나를 지켜봤다.
그게 무슨, 넌 내 아버지였던 시간을 기억하냐? 넌 나를 마지막으로 언제 봤냐? 그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훈이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십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그래, 가족이지.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 너희는 마지막으로 언제 써봤냐? 그 말이 병실을 울렸다. 미정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바빴고, 시간도 없었고. 그건 변명이다. 정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람은 바쁘다고 가족을 잊지 않는다. 잊은 건 마음이지, 시간이 아니야. 잠시의 정적. 기계음이 다시 들린다. 태훈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 피는 피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깝다. 정도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피는 이어졌지만 마음은 끊겼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하얀 옷을 입은 요양보호사 박선영. 조용한 눈빛, 따뜻한 미소.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식사하실 시간이에요, 어르신. 미정의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저 여자야? 목소리엔 저기가 담겼다. 태훈이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 설마 진짜? 김정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여자가 바로 내 유산을 받을 사람이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정이 손가락을 떨며 말했다. 아버지, 지금 장난하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내 선택이다. 그의 말 한마디에 공기가 끊어졌다. 미정은 울음을 터뜨리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태훈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게 정말 끝이십니까? 정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남은 건 김정도의 짧은 숨소리와 선영의 발소리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어르신. 이제 진짜로 시작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병실 밖 복도에는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폭풍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뒤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 변호사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온 건 검은 옷의 두 남매, 김태훈과 김미정. 그들의 얼굴엔 긴장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변호사는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오늘은 고인 김정도 선생님의 유언장 공개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회의실 중앙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김정도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미정이 손을 꽉 쥐었다. 설마 진짜로 저 여자를 상속인으로 쓴 건 아니겠죠?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요양보호사 박선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카디건을 입고 고개를 숙였다. 불편하시겠지만 고인의 뜻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안다고? 태훈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변호사는 서류를 열며 조용히 말했다. 고인의 뜻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할 만큼 묵직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천천히 이어졌다. 본인은 생전의 깊은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요양보호사 박선영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훈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 조작이에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공증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위조의 여지는 없습니다. 미정은 눈을 치켜 떴다. 당신이 아버지를 조종했지? 약을 바꿨거나 정신이 혼미할 때 서류를 쓰게 한 거죠? 박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을 키웠다. 태훈이 손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녀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망친 거야.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이 나를 떠났으니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에 방안이 고요해졌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분이 그걸 정말 직접 썼다고요? 직접 손으로 서명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서명된 서류를 꺼냈다. 김정도라는 이름이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린 대체 뭐였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허무에 가까웠다. 박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도 그분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돈은 피보다 무겁지 않다고. 미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랑을 알아? 그녀는 문을 향해 나가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책상 위의 서류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안에 든 건 아버지의 손글씨. 그 글씨는 한없이 약했지만 단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아버지, 정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태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에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미정아, 나가자. 두 남매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고 길게 울렸다. 박선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겨진 서류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이 그 위를 스쳤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잠깐 흔들림이 스쳤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오래된 슬픔이었다. 변호사가 그녀를 바라봤다. 박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책상 위에서 종이 한 장이 살짝 떨어졌다. 서랍 속 일기장. 작게 적힌 글씨가 보였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의 시작이었다.